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4번 예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 두 개의 파트가 합쳐진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번 파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도면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있는 도면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첫 번째 도면은 1번 파트의 이쪽 면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케치 평면을 XZ 평면에다 그려주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XZ 평면에다 이제 요 도면을 그릴 텐데 여기 보시면 합쳐져 있는 축이 여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요 원을 원점에 먼저 그릴게요. 근데 이 원이 지금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A는 2번 파트의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 사이의 치수를 담당하고 있는 R3 즉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원을 지름 6자리로 만들어주면 A는 해결이 되네요.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A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에 이런 사각형을 하나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거는 뭐 어디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원을 감싸고 있는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치수를 먼저 한번 구속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디멘션 여기와 여기는 18mm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가로에 대한 거리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다음 도면을 보면 여기에 16mm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멘션 여기가 16mm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 7과 13으로 우리가 구속을 해 볼게요. 7은 원의 원점의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선의 거리가 7mm고 그 다음에 13회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위에 있는 선의 거리가 13이다 라고 우리가 사각형을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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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이런 식으로 먼저 대충 라인으로 좌측 상단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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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모양만 이렇게 대충 맞춰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평 수직선을 그렸으면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고 요 녀석도 한번 구속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먼저 23부터 해볼까요? 23은 스케치 디멘션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가 23이다 라고 했고요. 그 옆에 있는 8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8mm고 그 밑에 39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39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이제 옆에 걸 해볼까요? 먼저 6자리를 해볼게요. 6은 이 선과 요 선 사이의 거리가 6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자, 12 같은 경우는 이 선과 요 선 사이의 거리가 12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렛 빼고 지금 다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잡고 움직이면 아직도 구속이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요 선과 밑에 선이 서로 수평인 걸 볼 수가 있겠죠.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 점과 요 점이 서로 수평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요 도형도 쉽게 구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솔리드 모드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다 됐네요.
피니시 스케치로 일단 나와 줄게요. 자, 이제 제일 두꺼운 거부터 할게요. 제일 두꺼운 거는 15라고 되어 있어요. 15는 요 원기둥의 부분과 이쪽 부분이 15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이 부분과 원기둥 부분만 잡고 방향은 시미터리 대칭을 해준 다음에 전체의 길이 홀 랭스가 15mm다 라고 하나 먼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스케치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요 녀석까지 우리가 해볼게요. 이 녀석은 B라고 되어 있네요. B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위쪽에서 봤을 때 8이라는 지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똑같이 진행하신 다음에 방향은 대칭 그리고 전체 길이가 8mm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모양은 솔리드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를 꺼주시고 우리가 못한 R3 필렛을 이쪽 부분에다 3의 필렛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챔퍼가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석, 도치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챔퍼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정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못따기 챔퍼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3mm의 챔퍼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번 부품의 1번 파트에 대해서는 주기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 윗면을 선택하시고 자, 작성해서 텍스트 아무데나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딱 해주세요. 자, 돌아가지 않게끔 호리젠탈 버티컬로 아무데나 하나만 구석을 걸어주시고 옮겨 볼게요. 딱 옮기면 그대로 크기를 써도 될 것 같네요. 그 상태에서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잘못 잡혀 있죠. X표 누르고 다시 텍스트만 정확히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1mm만큼 이렇게 음각을 내주시면 1번 파트는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된 1번 파트는 이제 다시 숨겨 주시고요. 홈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자, 2번 파트 들어갈게요. 이것도 한번 지워 볼게요. 자, 2번 파트도 우리가 도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도면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쪽 도면은 똑같이 2번 파트의 요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X, Z 평면이 되겠죠. X, Z 평면이 되는데 원점은 지금 원의 중심에 우리가 원점을 잡았으니까 그림상 원의 중심은 요 하단에 있어요. 슬롯의 하단의 중심점으로 원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XZ 평면에다가 우리가 크리에이트 슬롯 센터 투 센터 슬롯 즉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시작을 해가지고 원점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가는 슬롯 하나를 대충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호리젠탈 버티컬로 수직선이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그냥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녀석을 구속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8mm로 구속을 할게요. 스케치 디멘션 알파벳 D를 눌러주시고 이 녀석이 8mm다. 이 녀석의 지름 혹은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다. 뭐가 반지름이 두 개가 있다. 이 녀석도 반지름은 3이다 라고 해서 구속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을 담당하고 있는 요 선들을 그릴 거예요. 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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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요 외곽의 형태를 그려줄 건데 라인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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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 여기 맞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다 수직 수평 구속이니까 수직 수평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녀석도 한번 구속을 해 볼게요. 먼저 5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5는 원점에서부터 이 밑에 있는 선의 거리가 5mm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8mm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위의 선과 밑에 선의 거리가 18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7mm도 해볼까요? 7mm도 원점과
요 오른쪽에 있는 선의 거리가 7mm다. 위로 올라갈게요. 14mm도 해보겠습니다. 요 선의 길이가 14mm고요. 옆에 있는 10mm 짜리도 해볼게요. 여기에 거리가 10mm다. 자, 잘못 그려서 얘가 이렇게 겹쳐지시는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2mm를 한번 해볼게요. 12mm는 여기 선의 길이가 되겠네요. 12mm. 마지막으로 6mm 같은 경우는 요 선과 요 선 사이의 거리가 6mm다.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직 구속이 안 됐네요. 잡고 움직여보면 전체적인 크기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전체적인 크기는 여기서 다 했으니까 위쪽을 가면은 30이라는 지수로 전체적인 크기를 잡고 있죠. 디멘션으로 여기와 여기 거리는 30이다 라고 해서 완전 구속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위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파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점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점선이 하나 있죠. 여기에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 주시는데 방금처럼 세모가 떴을 때 그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세모가 떴을 때 그러면 여기에 붙으니까 이 세모는 절대 맞춰서 그리면 안 되십니다.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X가 떴을 때 클릭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녀석도 호리젠탈 버티컬로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 녀석의 이 사각형의 거리는 뒤에 선부터 17mm 만큼 떨어져 있네요. 스케치 디멘션 얘와 얘의 거리가 17mm 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뷰에 나가서 솔리드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 피니시 스케치 누르시고, 자, 두꺼운 거부터 할게요. 익스트루드 두 개 다 이렇게 슬롯 빼고 잡아주신 다음에 디렉션 방향은 대칭 전체 길이가 15mm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케치를 다시 켜고 이제 안쪽에 있는 8mm만큼 파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요 프로파일만 잡고 시미터리 대칭을 거신 다음에 전체 길이가 8mm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숨겨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확인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이 챔퍼 3을 해줘야겠죠. 챔퍼는 총 3군데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정 모디파이에서 챔퍼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와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에 3mm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번까지 진행을 해 봤고요. 파트 1번을 한번 켜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셈블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셈블을 하기 위해서는 각 바디를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해당 바디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구성 요소로, 즉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셈블에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서 접합 as built joint죠. 선택하시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결합을 하는데 접합 유형은 핀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핀 슬롯. 자, 핀 슬롯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핀 슬롯은 슬라이더랑 회전이랑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녀석도 슬라이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회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핀 슬롯을 했는데 애니메이트를 켜보면 다른 방향으로 슬라이드가 되죠. 슬라이드 축을 저희가 반대편인 축으로 바꿔주시면 위아래로 가는 슬라이더가 되고 거기다가 돌아가기까지 하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셈블까지 진행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차를 주어야겠죠. 공차는 A와 B에 주라고 했어요. A와 B를 한번 찾아볼게요. A가 요거에 대한 게 A고 B가 여기에 있네요.
파트 1번에 다 존재를 하네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A의 면을 담당하고 있는 건 요 축에 대한 원기둥이고요. B에 대한 거는 이 면과 요 면이 B에 대한 거네요. 자, 모디파이에서 offset face 면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A에 대한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면을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0.4mm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얘를 켜보시면 공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상태로 뽑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공차를 주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길이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치수는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저희가 이렇게 펴가지고 출력을 진행하면 되죠. 저희는 어셈블이라는 걸 걸어놨으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그 슬롯의 길을 보면 8mm예요. 자,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몇 mm를 갈 건지 뜹니다. 자, 8mm를 먼저 올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신 다음에 여기 회전 다이얼을 가지고 이 녀석을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몇 도? 180도까지 딱 여기 하늘색으로 살짝 보이는데 18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평한 면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쪽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출력을 진행하면 되겠죠. 혹은 얘를 돌려서 출력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진행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4번 예제였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4번 예제는 이렇게 출력을 진행하시면 돼요. 원래 접혀 있던 애를 이렇게 펴가지고 바닥이 이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좀 출력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서포트랑 라프트를 제거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출력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